이름만 들어도 황홀한 벤츠, 자타 공인 국내 수입차 순위 1위죠. 대충 감 잡으셨죠? 오늘 살펴볼 차량은 벤츠 E클래스입니다. 벤츠 E클래스의 역사를 잠깐 살펴보면 E클래스의 조상격 차량인 W120이 1953년에 출시되었고 그 후 30년 동안 1986년 W124 모델까지 럭셔리 중형 세단 시장을 지배했습니다. 하지만 E클래스라는 네이밍을 사용하진 않았죠. 진정한 벤츠 E클래스는 1993년부터 시작되었습니다. 비기닝 오브 E클래스라고나 할까요? 1세대 출시 후 3년 만인 1996년도에 2세대 E클래스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꾸준하게 모델 체인지가 이루어지다가 2016년에 드디어 5세대 벤츠 E클래스가 출시가 되었죠. 그리고 2020년 바로 올해 5세대 벤츠 E클래스 부분 변경 모델, 즉 페이스리프트 모델이 공개가 되었습니다. 오늘은 E클래스의 페이스리프트 전후 달라진 점을 알아보고 페이스리프트 모델의 해외 리뷰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페이스리프트 모델이다 보니 기본 플랫폼은 동일합니다. 다시 말하면 기본 재원은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는 이야기입니다. 익스테리어와 인테리어 디자인, 그리고 파워트레인 구성 정도가 변경이 되었죠. 익스테리어 디자인 변화 부분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프론트 부분을 보면 헤드라이트, 범퍼, 그리고 그릴이 변경되었다는 것을 쉽게 알 수가 있습니다. 물론 그릴 변화가 가장 눈에 띄고요. 개인적으로는 변경된 헤드라이트 그래픽은 신형 벤츠 CLS, CLA와 유사합니다. 역시 후후후! 아무튼 이러한 변화로 기존보다는 좀 더 스포티해졌다는 이야기도 나오고 큰 폭의 디자인 변화가 없어 실망스럽다는 의견도 존재합니다. 리어 부분의 변화는 조금 더 두드러집니다. 테일라이트는 기존 삼각형에서 신형에서는 길쭉하게 디자인이 뽑혔네요. 이것도 전 개인적으로 후후후입니다. 인테리어 디자인은 뭐가 달라졌을까요?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인포테인먼트의 컨트롤 터치패드 부분입니다. 벌키한 느낌에서 깔끔하고 미니멀한 디자인이 되었네요. 자, 이번엔 해외 전문 카 매거진이 평가하는 2021 벤츠 E클래스 리뷰를 소개해 드릴게요. 먼저 카버즈 리뷰를 볼까요? 카버즈에선 2021 벤츠 E클래스에 10점 만점에 8.4점을 부여했습니다. 페이스리프트 전 E클래스가 7.8점을 받았다는 것을 감안하면 이번 점수는 긍정적인 것 같은데 이 점수면 미드 사이즈 세단 중에서 상위권 안에 들지 않을까요? 카버즈에선 총 76대의 미드 사이즈 세단, 즉 중형 세단 리뷰 랭킹 리스트를 작성했습니다. 2021 벤츠 E클래스 순위는 과연 두구두구두구두 예상 밖의 결과가 나왔네요. 탑10 안에는 무난하게 될 것이라는 예상과는 다르게 부분 변경된 벤츠 E클래스의 순위는 고작 56위. 벤츠가 말이죠. 도대체 상위 리스트에 어떤 차량들이 포진하고 있는 걸까요? 카버즈 기준으로 리뷰 평점 9점이 넘는 차량들은 고작 7대 뿐입니다. 다시 말하면 평점 9점 되면 중형 세단 상위 10%라는 것이죠.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고작 7대 중에서 무려 5대가 국산 차량이라는 것. 7위 소나타 하이브리드, 6위 소나타, 5위 기아 K5, 4위 기아 스팅어, 3위 테슬라 모델 S, 2위 테슬라 모델 S 퍼포먼스. 기생충 BTS, K방역에 이은 K카인가요? 대망의 1위 차량은 평점 9.5점을 받은 국산 차량입니다. 뭘까요? 촉이 오시나요? 바로 제네시스 G80입니다. 2021 제네시스 G80 모델은 성능과 연비만 8점을 받았고 나머지 모든 항목에서 10점 만점에 10점을 받았습니다. 현대에서 돈을 먹인 게 아닌가 싶을 정도로 후한 점수네요. 다른 곳의 평가는 어떤지 살펴봐야겠어요. 더 카 커넥션 G80 리뷰를 볼게요. 여기선 G80이 7.4점, 벤츠 E클래스가 7.9점이네요. 2021 아우디 A7 모델이 7.2점을 받았으니 제네시스 G80에 대한 호의적인 평가가 완전 근거 없는 건 아닌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 생각보다 순위는 낮았지만 신형 벤츠 E클래스의 장점과 단점을 살펴보겠습니다. 구매 전에 꼼꼼히 살펴봐야겠죠?
물론 전 예비 테슬라 모델 Y 오너입니다. 이 클래스의 장점은 프리미엄급 느낌의 인테리어 퀄리티, 높은 수준의 편안함, 상당히 많은 기본 옵션으로 제공되는 기능들, 탑승 자체에 초점을 맞춘 세단 디자인이 언급이 되었습니다. 단점은 수준 이하의 연비, 값비싼 옵션이 지적되었네요. 확실히 인테리어는 럭셔리함이 뚝뚝 묻어나오는 느낌입니다. 벤츠 특유의 멋스러움도 보이고요. 승차감이야 방구석에서 확인할 길이 없으니 아쉽게도 패스! 단점으로 지적된 연비가 얼마나 나쁘길래 궁금해서 찾아봤습니다. 벤츠 E250 모델 기준으로 복합 연비는 리터당 10.1km입니다. 제네시스 G80과 비교를 해보면 제네시스 G80 2.5 가솔린 터보 모델의 최대 출력은 304마력, 연비는 리터당 10.8km입니다. 그에 반해 벤츠 E클래스 250 가솔린 모델은 최대 출력이 211마력에도 연비는 10.1km입니다. 확실히 벤츠 E클래스 연비가 나쁜 것으로 인정. 카버즈 말고 덕화 커넥션 리뷰를 한번 볼까요? 덕화 커넥션에서 언급한 장점은 뛰어난 테크, 업그레이드된 익스테리어 룩, 훌륭한 직분사 6기통 엔진, 추가된 많은 옵션들입니다. 단점은 싼 모델이 하나라도 없음. 6만 달러짜리 차에 인조 가죽이 나왔네요.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저도 개인적으로 익스테리어 룩은 호감입니다. 장점으로 인정. 비싸다는 단점은 뭐 그러려니 해야겠죠. 그래도 많이 팔리니 말이죠. 충격적인 단점은 시트가 인조 가죽이라는 점입니다. 제일 저렴한 모델이 6,450만원부터 시작하는데 인조 가죽이라니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 See you later!